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지니어스 투자 G2입니다. 2026년 두 번째 공모주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입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상장 문턱에서 좌절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도 하차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재무적 투자자와 약속한 상장 기한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와 무관하게 상장을 강행하는군요. 2017년 4월 출범한 대한민국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는 1,55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 국내 최초 인터넷 은행으로 100% 비대면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은행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준 은행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시기에 가장 빠른 성장을 한 이유는 가상화폐 시장의 활황이 큰 기여를 했었죠. K뱅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제휴사와의 파트너십을 유지 및 확대하여 이를 바탕으로 금융생활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면서 성장세를 이어온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독보적인 1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2020년부터 견고한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엄청난 규모의 예수금과 거래를 한꺼번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플랫폼과 대출 비교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고 최대 주주인 BC카드, NH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물론이고 업비트,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KT밀리의서재, 지니, KT위즈, 무신사, 오아시스 등 문화커머스 기업과 제휴관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K뱅크가 KT그룹에 편입되어 있다 보니 KT 계열사와의 거래가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K뱅크는 기존 은행업이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빠르게 고객 수를 늘리기 위해 업비트를 고객으로 확보했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0년부터 고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2019년 120만 명에 불과했던 고객 수는 2025년 9월 기준 1,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월간 이용자 수 역시 540만 명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활성화 고객 수가 많아지니 당연히 수신잔액도 증가했고요. 여기서 K뱅크의 수수료 수익 현황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K뱅크의 수수료 수익의 약 40%는 펀뱅킹을 통해 발생합니다. 펀뱅킹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두나무, 즉 업비트를 통한 수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상장 좌절에서 업비트 비중이 부담된다는 점이 거론되어 꾸준히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의 33%는 두나무 업비트를 통한 수수료 수익입니다. 2024년 기준 수수료 수익 527억 원 중 185억 원이 두나무를 통한 수익이라면 느낌이 확 오죠. 은행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산 건전성인데요. 대출 잔액은 꾸준하게 증가한 데에 반해 부실 채권 비율은 2022년 0.95%를 고점으로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K뱅크만의 CSS 모델 고도화를 통한 신용평가 모형 세분화와 주요 금융사의 정보를 활용한 정교한 여신심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K뱅크는 이번 상장 시 6천만 주를 주당 8,300원에 모집하여 총 모집 금액은 4,980억 원이며 확정 공모가액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3조 3,700억 원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대여가 확실합니다.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대표 주관사로 상장을 진행하고 신한투자증권이 인수회사로 참여합니다. 아쉬운 점은 구주 매출이 50%인 3천만 주에 육박한다는 점인데요. 예상대로 계약 주주인 베인, MBK, MG새마을금고, JS 신한파트너스가 구주 물량 3천만 주를 내놓습니다. 애초부터 밸류 부담이 있었는데 물량 부담까지 늘어난 상황이니 호재는 아닌 건 명백하죠. 상장 즉시 유통 물량은 상당히 많은 구주 매출에도 불구하고 36.35%로 제한한 건 긍정적이며 3개월까지 추가 물량이 없다는 것도 역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시총 규모를 감안하면 36.35%가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는 건 아셔야 합니다. 1조 2천억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다들 아실 테니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가계대출 규모를 인터넷 은행 3사만 놓고 보면 K뱅크는 카카오뱅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고 토스뱅크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성장하고 있으나 카카오뱅크의 40% 수준에 불과하죠. 업비트 덕분에 원화 예수금 수준은 조금 더 높긴 하나 전체 은행 기준으로 1.99%에 불과하며
인터넷 은행만 놓고 봐도 토스뱅크와 유사한 수준일 뿐 카카오뱅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시중은행과 비교하는 건 민망하니 패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K뱅크의 비교 기업으로 선정된 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일본의 라쿠텐뱅크입니다. 두 은행 모두 모든 측면에서 K뱅크의 두세 배 이상의 자산과 수익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애초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비교할 기업이 이들 뿐이어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네요. PBR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래 배수는 1.8배이며 이를 통해 산정된 주당 평가가액은 1287원입니다. 국내 독보적인 1위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PBR이 1.54배인데 1.8은 좀 높네요. 최근 카카오뱅크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총이 13조 6천억 원까지 상승했고 라쿠텐뱅크 역시 14조 6천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들 기업과 대비했을 때 K뱅크의 적정 시총은 어느 정도일까요? 적정 시총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불안했던 기관 수요 예측 결과 다행히 2007개의 기관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은 198.53대 1로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더 아쉬운 건 따로 있는데요. 바로 가격 분포입니다. 밴드 하단인 8,300원에 수요 예측 물량의 66.9%가 분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단 미만이 없는 게 위안거리라면 위안거리입니다. 당연히 확약도 거의 없는데요. 확약 신청 물량은 12.38%로 되어치고 민망합니다. 공동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 배정 물량은 750만 주이며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일반 청약 한도는 75만 주입니다. 또 다른 공동 대표 주관사인 삼성증권의 배정 물량은 690만 주이며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일반 청약 한도는 69만 주입니다. 인수회사인 신한투자증권 배정 물량은 60만 주이며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일반 청약 한도 6만 주입니다. 어디로 청약하든 엄청난 물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수요 예측 결과와 확정 공모가가 반영되지 않은 장외 시세 기준으로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8커뮤니케이션에서는 13,000원 선, 증권플러스 비상장에는 12,000원 선에 장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내일부터는 다소 조정된 시세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 일정 및 예상 주가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첫 상장 종목이자 2026년 첫 유가증권 상장 기업인 K뱅크. 대한민국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첫 깃발을 꽂은 중요한 기업이지만 카뱅에게 1등 자리를 빼앗긴 이후 아직까지 명예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1위를 빠르게 쫓아가는 2등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 시점에서는 추격자인 토스를 뿌리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둘째 날 청약하면 이틀 만에 환불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강점이나 비교 기업 대비 여류한 기업이고 업계 1위인 카뱅이 최근 주가 급등에도 시총 13조 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총 4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을 주기에는 부담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좋은 장에서 고전했던 카카오뱅크와 달리 K뱅크가 선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참여하면 되겠죠.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첫 대여네요. 청약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지니어스 투자 G2가 응원합니다.